헤어진 남자친구의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계속 호소해오던 한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의 경찰 대응 문제점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제폭력이 스토킹과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특례법까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망이 전혀 가동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추락사한 20대 여성. 여성의 사망 전까지 112 신고는 3차례 이어졌습니다. 매번 여성은 남성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년 전 만들어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100m 이내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신고 때까지 남성에게 처벌될 수 있다며 구두 경고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이미 지난해 7월에 폐지됐습니다.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 폭력이 스토킹이나 심각한 어떤 폭행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피해자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피해 사실을 알려라라는 기조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갖고 경찰은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폭력을 당했다는 첫 번째 신고 이후 모니터링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신고들은 자살 소동과 민원으로 처리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심지어 첫 신고 당시 여성이 접근 금지 신청 방법을 물어봤지만 112 상황 기록에는 이 내용도 빠져 있었습니다. 치매 생명이나 건강에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수인계 절차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 내지 절차를 마련하는 게 타당합니다. 경찰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웃 주민 등 신고 주체가 달라 기존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초동 대처가 미비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증거물인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